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양시장 큰 상승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5.89%, 코스닥은 5.2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때로 좀 돌아가 보죠. 시장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임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단기 바닥을 어느 정도 뭐 확신 있게 제가 무조건 단기 바닥입니다 라고 예측을 했던 건 아니지만, 저희 리딩방 카톡방에서도 어느 정도 뉘앙스는 좀 풍겼었고, 어제 엊그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제가 말씀드린 건 있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월요일까지 3월 16일 이날 월요일까지 방송을 마치고 저희 리딩반도 현금 100% 만들어 놓고, 물론 손실은 봤지만 정리를 좀 시켜 놓고 소나기를 일단 잘 좀 피해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속적으로 관망 자세를 유지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갈 때까지 기다렸고요. 저도 여행을 좀 떠났습니다. 이때까지 방송을 하고 화수목금 사이를 오랜만에 쉬었죠. 그래서 캠핑도 좀 갔다가, 해남에 저희 큰아버지 댁이 계시는데 거기도 좀 갔다가 이렇게 쉬고 있었고, 이날 목요일날 폭락이 나오던 날 제가 대흥사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 3시쯤 돼서 과한 폭락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종가 부근에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뭐 지나고 나니까 뭐 이게 단기적으로 바닥으로 형성이 된 것이지, 이날 장중에 이 폭락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저도 매수해야 된다라는 건 알았지만 공포감이 상당했기 때문에 뭐 많은 비중으로 뭘 매수를 하진 않았고요. 이날 종가에 저도 이제 한 종목을 샀어요. 리딩방에서도 말씀드렸었고, 근데 이제 그 종목을 잘못 산 것 같아요. 나름대로 시장 폭락 중인 상황에서도 추세를 깨지 않고 유지하고 있던 이제 HLB를 샀었습니다. HLB를 3월 19일 날 이날 종가 베팅을 해서 샀었고, 다음날 다행히 뭐 기술적 반등이라고 일단 할 수 있는 반등이 나왔고요. 여기까지는 뭐 여기가 단기적으로 바닥일지 아닐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근데 제가 어느 정도 가능성을 높게 봤던 거는 이날 23일 월요일 날에 이 모습이었고, 전체적인,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슈퍼 부양책을 쓰려고 하고요. 아까 소식 보니까는 2조 달러짜리 뭐 2천억이 넘는 2천조가 넘는 부양책이 지금 타결됐다고 합니다. 이제 26일인가 표결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협상을 해서 타결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표결은 통과할 걸로 기대를 해서, 미국 증시도 반등이 어제 크게 나왔고요. 우리 증시도 어제 반등세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저도 트럼프가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인데, 본인이 원하는 바는 무조건 밀어붙여서 해내니까 2번 정도 부결이 됐지만 어찌 됐건 통과를 시킬 거라고 봤고,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이 패닉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시장 참여자들이 뭐 어떤 정책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공포감에 질려서 너도 나도 팔고자 하는 심리가 극한으로 치닫는 이 패닉셀의 구간에서는 뭐 어떤 뭐 통화 정책이건 부양 정책이건 쓴다 한들 먹히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시장에 뭐 투매가 나올 것 다 나오고 안정세를 찾아가는 와중에 강력한 부양책이 나온다면, 이거는 크게 한번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한 거고요. 이날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의지 정도는 파악이 된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이런 식으로 좀 음봉이 떨어져서 마감이 됐으면 저점을 깨는 모습이 한번 또 나올 수도 있었거든요. 미국 증시는 저점을 한번 깨고 올라왔잖아요. 아무튼 이날 제가 뭐 방송에서도, 제가 리딩방에서도 단기 저점일 가능성에 조금 높게 봅니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이날 반등이 뭐 8% 가까이 나왔으니까
최근 증시가 급등하면 그 다음날 또 바로 급락하고 이걸 반복하게 되니까 또 많은 분들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셨을 거고 매수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또 않았을 겁니다. 다음날 이런 모습을 기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까지는 더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리딩방에서도 이날 종목을 좀 많이 담았어요. 다행히 뭐 제 예상대로 오늘 한 500p 정도에서 일단은 상승 후에 저항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더 강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지금까지 떨어진 게 있기 때문에 어제 뭐 10%대의 반등이 나왔지만 한 2, 3%대 반등 정도는 하루 정도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뭐 크게는 아닐 것 같지만은 한 요 정도 저항 라인을 두고 봉 하나 정도는 더 뽑아낼 가능성에 저는 일단은 무게를 두고 뭐 만약에 이제 어제도 뭐 8% 가까이 올랐고 오늘도 5%니까 13, 4% 반등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폭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종목들을 정리하고 가는 전략을 쓸 수도 있죠. 근데 일단 저는 하루 정도도 반등이 나온다거나 아니 반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뭐 이런 구간에서의 나왔던 뭐 7, 8% 이상의 폭락 요런 거는 당분간은 좀 그런 모습은 안 보이지 않을까? 일단은 저는 시나리오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다만 혹시 내일까지 하루 더 반등이 나온다면 저는 종목들을 좀 정리를 하고 한 하루 이틀 정도 또 조정 구간을 기다려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뭐 시장을 매일 맞출 수는 없는 거니까 시청자분들도 그냥 참고로 쓰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질 때 시황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어떤 뭐 제가 예측을 한다거나 멘트를 잘 안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뭐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날 아주 조심스럽게 저도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지만 뭔가를 강력하게 어필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단기 바닥을 생각해 봅니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은 참 다행이고요. 지금 뭐 하루 이틀 3일 올랐다고 해서 여기가 진바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직은 진바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반등 장세 정도로 전략을 짜고 매매를 하시는 게 리스크 관리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이 되는 국면, 피크 찍고 좀 떨어지는 국면까지는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유가도 좀 올라줬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거는 코로나기 때문에 요 진행 상황을 보면서 차트도 보면서 그 다음에 수급 현황도 보면서 바닥을 좀 예측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섣부르다고 보여지고요. 저희 리딩반은 오랜만에 매매가 좀 있었고요. HLB라는 종목을 저희가 언제 샀더라? 23일날 매수가 좀 들어갔습니다. 요날이네요. HLB가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시장이 최근에 폭락을 했을 때 시장 폭락 하락률을 따라가지 않고 잘 버티던 애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추세를 유지하면서 잘 버티던 애들이 있고, 두 번째는 시장 폭락과 함께 굉장히 낙폭 과대된 종목들이 있겠죠. 그렇다면은 둘 중에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물론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당연히 이번 낙폭 과대된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되겠죠. 떨어진 만큼 반등도 크게 나올 거니까요. 근데 시장이 뭐 어디서 바닥을 잡을지, 단기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추가 하락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태라면, 그러니까 그 확률적인 부분에서
내가 뭐 저뿐만 아니라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죠. 조금 리스크를 내가 감당하고 싶지 않다면 그래도 뭐 추세를 잘 지켜냈던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좀 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에는 뭐 도움이 되는 뭐 종목 선정이 될 것이고요. 내가 수익을 내야겠다라는 포지션이면 낙폭과대 종목 위주로 시장 반등 시에 큰 수익을 내는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겠죠. 저는 사실 뭐 개인 매매라면은 저도 뭐 이번 매매를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리딩을 진행할 때는 수익도 수익이지만 특히 최근 같은 안 좋은 장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먼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먹을 때 많이 못 먹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추가락이 나왔을 때, 폭락이 나왔을 때 데미지를 가장 좀 적게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이 무언가 좀 여러 종목 추려보면서 그 중에 HLB도 하나 있었습니다. 보시면 HLB 8만원 절대 안 깨져. 지수가 폭락이 시작됐던 시점이 2월 19일이라고 쳤을 때 다시 보시죠. 자, 2월 19일부터 시장이 40% 가까이 하락하는 동안에 HLB 2월 19일이 이쯤 되겠네요. 뭐 이쯤이라고 치고 뭐 하락률이 시장 대비 그렇게 크지 않죠. 그리고 뭐 12%대 폭락이 나오던 날조차도 이 8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크게 깨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시장 반등 시에 엄청 이렇게 리바운딩이 나오진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되어지는 종목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하방은 닫혀 있는 반면에 혹시 슈팅이 나오면 그걸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HLB라는 종목을 저는 고른 거고요. 뭐 좀 답답할 수는 있죠. 최근 반등 장세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작아도 뭐 10%씩 반등이 다 나왔으니까 또 저는 이게 결과론적으로 시장이 반등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지 추가 폭락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종목들을 골라서 매매를 한 게 리스크 관리에는 도움이 되는 매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23일 날 매수가 들어가서 한 이틀 하루 좀 넘게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제도 시장이 뭐 8% 가까이 올랐는데 얘는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오늘 특히나 시장이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갭을 많이 띄우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수가 갭 띄운 다음에 쭉 이렇게 밀어버리는 형태에 나올 수 있잖아요. 저도 그 부분을 걱정을 했고 네, 오늘 오전장에 개인 매수, 외인기관 양매도가 잡혀버렸기 때문에 갭 띄우고 시장이 밀릴 수 있음을 염두에 둬서 일단은 수익을 챙기고 좀 나오는 걸로 전략을 좀 짰습니다. 그리고 HLB를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기다리던 뉴스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오늘 나왔던 리보세라니 뉴스 관련 리보세라니 매출 관련 뭐 뉴스 혹은 뭐 NDA 신청 관련 뉴스 그 다음에 자회사가 코로나 백신을 뭐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뉴스는 뭐 하루가 멀다고 매일 나오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돼요. 아무튼 이 두 가지 중에 뭔가 하나라도 모멘텀으로 작용해서 반등이 한번 나올 거를 기대를 하면서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었었는데 너무 답답한 모습. 오늘은 특히나 갭 띄우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시가 고가 형태로 밀리는 모습 때문에 일단 수익을 줄 때 챙기고 나오자는 생각으로 매도를 했는데 오후장에 뉴스를 보내면서 결국에는 급등이 나왔어요. 아우 하루만 더 기다릴 거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HLB는 익절을 저희 리딩반 하고 나왔고 그 다음에 코미팜도 요렇게 보시면 일단 이 선을 하나 지워버릴게요. 선을 미리 그어 놓으면 쉽게 보이지만 선이 안 그어진 상태에서는 내가 이 차트에서 어떤 의미 있는 가격을 찾는 게 또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일봉상으로만 딱 봐도 사실 저는 꼬리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시가, 종가, 그 다음이 뭐 고가, 저가 이렇게 되겠죠. 의미 있는 가격들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날의 요날 고가이기도 하고요. 이날 시가구, 이날 종가구, 이날 종가구, 이날 종가구 이 가격대가
상당히 어떤 이 코미팜이라는 종목의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가격대 2만 뭐 300원, 350원 정도 되겠네요. 근데 어제 종가 부근에 이 가격대를 넘겨 놓으면서 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리딩반도 요날 매수가 이제 종가 베팅 형식으로 들어갔고요. 오늘 반등이 잘 나와서 일단은 절반씩 수익을 잘 내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가격대를 넘겨 놓으면 그 다음에 저항대는 요 정도가 이 가격대가 되겠죠. 여기 이날 갭 뜨고 밀려버렸던, 그러면서 시가이자 고가가 됐던 21,300원 정도 부근, 이날이 이 가격대가 그 다음 저항대가 될 텐데, 여기를 뭔가 좀 눌림에서, 그러니까 슈팅 나오고 눌림에서 이렇게 죽는 흐름이 아니라 다시 매물대 소화하고 넘기려고 하는 모습으로 저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매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 생각대로 잘 반등이 또 나왔는데 22,000원을 넘겼기 때문에 저는 반등이 좀 더 나올 줄 알았어요. 그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22,000원 어렵게 넘겨놓고 쭉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챙길 거 다시 챙겨 나오고, 왜냐면은 또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저도 점심을 먹어야 되고, 또 점심시간 때는 보통 그 조정을 받지, 조정을 받으면서 눌림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후장에 다시 보는 게 차라리 낫다 싶어서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익절을 하고 나왔어요. 좀 아깝죠. 여기서 이렇게 먹은 만큼 또다시 이렇게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매도 못 친 게 아깝긴 합니다. 근데 장도 좋았고 그래서 수익권을 길게 가져가려고 제가 했던 거죠. 근데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근데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종가 베팅을 다시 하려다가 일단은 그냥 내일 뭐 보고 해도 늦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일 이제 얘가 여기서 맞고 이런 식으로 음봉이 떨어지면 또 며칠 기다려야 되겠죠. 다시 흐름을 만들 때까지. 근데 21,300원 이 가격대를 넘겨서 이렇게 만약에 가격이 흐름이 형성되는 흐름이 나오면 이렇게 한번 뽑아지는 그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아이고, 두 종목 했는데, 시황이랑 두 종목 했는데 벌써 17분이 돼 버렸네요. 빨리빨리 좀 할게요. 오늘은 제 개인 매매일지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보여드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2연상이 나왔고요. 이제는 트레이딩의 구간이지 가지고 홀딩해서 뭐 가지고 가보겠다라고 하기에는 좀 가격권이 많이 부담스러운 위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가 이 두 번째 상한가 나왔던 종가 위에서 이런 식으로 오늘의 저가이기도 하고요. 이 정도 구간에서 흐름이 나오면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먹을 자리를 충분히 줄 수 있겠죠. 오늘 거래량이 뭐 좀 터지긴 했는데 뭐 아직까지는 괜찮은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아무튼 이렇게 움직이거나 좀 고가권이기도 하고, 혹시 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음봉이 길게 하나 떨어질 수도 있는 자리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되면은 5일선이 이렇게 올라올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 한번 기술적 반등 노려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내일 거래량이 급하게 이렇게 감소하면서 흐름을 유지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좋은 모습으로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셀리버리도 어제 상한가 말아놓고 오늘 거래량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요렇게 거래량이 더 줄었으면 상당히 좋은 모습이 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아직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얘도 요 안에서 이렇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시장이 좀 더 회복되면 아마 제자리로 가기 위한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시장이 다시 한번 하락세로 돌아서면 이런 식으로 해도 좀 조정 구간을 줄 수 있겠죠. 알테오젠도 거의 마찬가지고요. 알테오젠도 이 가격대가 중요합니다. 73,600원, 700원 구간, 요렇게 저항이 있었던 요 구간대를 지금 어제
종가에 갖다 맞춰놓고 오늘 넘겨놨잖아요. 음봉이긴 하지만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얘도 시장 받쳐주면 이 안에서 흐름 가져갈 거고요. 무너지면 아마 하나 정도 더 음봉이 떨어지겠죠. 그다음에 오늘 단연 진단키트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에 의료 장비를 빨리 좀 지원해달라 이렇게 되면서 그 의료 장비가 뭐냐에 대한 게 있었고, 뭐 진단키트라고 뉴스가 좀 나오면서 오늘 당연히 미국에서 한국에게 요청을 했다는 이 재료는 뭐 어마어마한 재료죠, 사실. 지금 상황에서요. 그래서 사실 저도 어저께 방송에서 치료제 쪽이 강하고 진단키트 쪽은 힘을 좀 잃어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제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움직였었고,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은 어떤 차트적인 움직임으로는 해석이 사실은 안 돼요. 그냥 뉴스에 의해서 급등급락을 하기 때문에 저도 원래는 뉴스를 아주 막 치밀하게까지는 보고 분석하고 그러지 않았었는데, 특히나 코로나 테마라는 게 형성되는 그 시점부터 더더욱 원래도 뉴스는 중요했거든요. 근데 더더욱 뉴스를 체크하는 게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해져서 저도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뉴스 체크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뭔가 좀 차트의 흐름으로 테마가 움직이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뭐 뉴스, 뭐 변해가는 뭐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서 뭐 이제 종목들이 급등 급락을 하기 때문에 쉽게 좀 파악하기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어제 시제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요 가격대를 얘가 아직 넘겨놨잖아요. 신고가고 요 가격대를 계속해서 일단 유지는 해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서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만 시켜주다 보면은, 유지만 시켜주고 갈 자리에서 못 가면은 툭 이런 식으로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일 가야 될 자리다라고 어제 방송에서 제가 좀 말씀드렸던 게 있었죠. 근데 오늘 진짜 갔네요. 뭐 뉴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제는 뭐 최근 뭐 한두 달 동안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매한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또 수익을 잘 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저도 시즌 때문에 수익을 뭐 개인적으로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오늘도 매매를 했고 상따도 했고 그렇습니다. 수젠텍 EDGC까지 집단적으로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내일 아마 갭을 높게 띄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젠이랑 EDGC 두 개 상따했어요. 수젠텍은 제가 놓쳐버려가지고 그렇게 되고, 뭐 치료제 관련주들도 당연히 계속해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주들이 장이 좋은 틈을 타서 전부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료제 쪽이랑 진단키트는 당연히 최근에 가장 핫한 코로나 테마였고, 오늘 교육주까지 거의 바닥권에서 죽는 흐름이라고 보여질 만큼 좀 많이 죽었다고 봤었는데 어느새 스물스물 올라오더니 오늘 뭐 상한가까지 다시 말아지는 모습. 뭐 온라인 교육 온라인 계약을 추진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보니까 마스크 관련주인 웰크론까지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또다시 순환매가 도는 건데, 웰크론도 지금 6,300원이 의미 있는 가격대거든요. 얘도 여길 만약에 넘겨주면 또 한 번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은 뭐에 좀 주목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지금 손세정제 쪽이 순환매가 아직 크게는 안 도는 것 같아서 지금 한국알콜이랑 MH에탄올 이런 종목들 좀 관심권에 두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뭐 신풍제약도 제가 방송에서 뭐 다시 이렇게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좀 의문스럽다 그랬는데 오늘 뭐 급등 나오고, 아무튼 최근에는 저도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하는데, 뭐 최근에 특히 코로나 테마 같은 경우는 뭐 종목의 움직임 자체, 그러니까 테마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내일은 얘네가 강하지 않을까? 내일은 뭐 모레는 얘네가 강하지 않을까? 얘네는 곧 죽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 예측은 하고 가지만 그 안에서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기는 좀 많이 힘듭니다. 저도 지나고 보니까 신풍제약이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굳이 갭을 띄어서 요 구간에서 이틀 동안 유지를 해줬다라는 것, 요 부분은 저도 캐치를 좀 못한 것 같아요. 의미가 있었을 건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뭐 제가 개인 매매 일지를 보여드리는 날도 있고 안 보여드리는 날도 있는데 시간상 허락이 되면 보여드리기도 하고, 제가 뭐 손실 나면 안 보여드리고 수익 나면 보여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매매를 오늘 한 것 중에 뭔가 배울 게 있다고 생각이 되면 뭐 보여드리기도 하고요. 근데 뭐 수익은 났지만 크게 의미 없는 매매들, 별로 시청자분들 봤을 때 배울 게 없는 매매들이라고 생각이 되면 굳이 뭐 안 보여드리고 그러고 있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고, 오늘 지금도 이제 26분이 됐기 때문에 제가 뭐 25분은 잘 안 넘기려고 그래서 뭐 요거 하나 정도의 매매가 좀 배울 게 있는, 좀 얻어가실 게 있는 매매가 아닌가 되어져서 요거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어제 셀리버리인데요. 셀리버리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상한가를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세력이 물량을 다 갖고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상한가 말아놓고 이런 구간들에서 물량을 정리해가면서 홀딩 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한가를 말았다는 물량들이 세력들이 물량을 다 가지고 있다로 무조건 성립이 되지는 않아요. 상한가 말아놓고 그 다음날 물량 처리한 흔적도 없는데 불구하고 쭉 그냥 밀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셀리버리가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판단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사실 종목의 그 특성, 뭐 종목마다 특성이 있어서 뭐 좀 양아치짓 많이 하는 종목이 있고, 좀 신사답게 매너 있게 양아치짓 안 하고 잘 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최근에는 시젠이 정말 제 기준에서는 매매하기 되게 매너 있고 깔끔한 종목인 것 같아요. 상한가 말면은 뭐 잘 풀지 않고 다음날 걔 또 시원시원하게 뜨고, 셀리버리도 저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얘를 이제 어제 좀 뭐 매매를 좀 했었고, 상한가 풀릴 때 이제 털어버렸지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상한가를 얘가 닫아놓고 오전장에 이런 흐름을 보여요. 근데 사실 이런 흐름에서 물량을 정리되는 흐름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얘가 혹시 조정을 줄 때 물량을 좀 모아간다면, 얘네들이 물량을 털기 위해서건 시세를 한 번 더 내기 위해서건 한 번은 더 들어준다라는 근거가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구간에서 내가 물량을 좀 모아갈 것인지, 어제 상한가를 말 때 돈이 좀 많이 쓰여졌던 구간이 확실히 지지 구간으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났던 구간, 이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구간으로 가격이 오면 한번 모아 가보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어제는 상따 했다가 풀릴 때 그냥 팔아버렸어요. 신경 쓰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물량을 더 떨어져라는 마음으로 그냥 모아갑니다. 더 떨어지면 더 산다는 마음으로요. 그러다가 반등 나올 때 살짝 비중 조절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반등이 시원하게 나와서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겼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상한가 1일차 매매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상한가 닫아놓고 물량을 정리한 흔적 없이 이상하게 개파락 시킨다거나, 예를 들면 개파락을 시킨다거나, 뭐 이렇게 그냥 별로 물량 처리한 흔적도 없는데 갑자기 음봉 만든다거나 할 때 재료 살아있고 종목 선정에 미스가 아니라면 그런 것들은 사실 땡큐죠. 제가 셀트리온 제약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셀트리온 제약이 이날 상한가는 못 갔지만 양봉을 만들어 놓고 시간에서 마이너스 5%로 마감이 됐어요.
그러면은 다음날 개파락을 할 건데 상한가는 분명 아니지만 저는 비중을 많이 때려서 혹시 개파락해서 시작한다면 비중을 많이 실어서 매매를 하려고 했다라고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 근데 다음날 갭이 의도치 아니 뭐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갭이 떠버려서 아무튼 매매는 좀 못했고요. 아무튼 요렇게 좀 팁을,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할 때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돈이거든요. 어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것, 주식시장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 믿음을 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돈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군가 돈을 썼고 그 돈이 나가는 흔적이 없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매할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 종목, 그리고 돈이 아직 나간 흔적이 없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추적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매매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